11차 시에서는 노출 시나리오 예시 파일을 활용한 노출 시나리오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출 시나리오란 무엇인지, 누가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에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인체 환경 유해성에 관한 자료인 유해성 자료와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인 위해성 자료 등을 작성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 자료는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는 자료를 말하며 이는 연간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톤수 범위별로 달라지는데 연간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에는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2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 방법에 따르면 위해성 자료의 주요 내용은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 평가,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잔류성 축적성 평가, 노출 평가 및 안전성 확인으로 구성됩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화학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인체, 환경 등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토대로 판단하며 이렇게 예측한 위해성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 평가나 유해성 평가 등은 화학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등록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동일한 화학물질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나 노출평가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더라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출 시나리오는 노출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화학물질의 전생의 과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위해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즉, 작업자나 소비자의 취급 조건과 취급 방법, 환경으로의 배출 과정 등과 이 과정에서의 위해성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배출 저감시설 설치 등과 같은 위해성 관리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출 시나리오는 화학물질을 사업장 내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취급 과정까지 전생의 과정에서의 노출을 예측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노출 시나리오를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노출 시나리오는 위해성 자료 작성 시 필수적인 정보로서 위해성 자료 작성 대상인 연간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하위 사용자의 취급 조건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화평법 제30조에 따라 하위 사용자 및 판매자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 정보, 사용량 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하위 사용자 및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하위 사용자도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조 수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출 시나리오는 제조 수입자, 하위 사용자와 판매자로부터 확보한 물질의 용도 및 취급 조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노출 시나리오는 화학물질의 전생의 과정을 토대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작성하거나 화학물질의 용도에 따라 작성합니다. 노출 시나리오 구분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 수입자의 상황에 따라 구분 및 평가가 용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출 시나리오 작성 단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해설서에는 노출 시나리오 작성 단계를 크게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초기 노출 시나리오는
물질의 전생의 단계별 용도와 물질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의 모든 가용한 취급 조건, 위해성 관리 대책, 배출, 노출 수준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전생의 단계 또는 용도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위 사용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초기 노출 시나리오에 기술된 용도, 위해성 관리 대책, 취급 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작성된 초기 노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환경, 작업자, 소비자 노출량을 추정하고 위해도 확인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위해도 확인 결과 위해도가 1 이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해성 평가를 재수행하거나 위해성 관리 대책을 보완하는 등 초기 노출 시나리오를 정교화하여 노출 평가를 재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위해도가 1 미만으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진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노출 시나리오 내 모든 취급 조건과 위해성 관리 대책을 토대로 통합 노출 시나리오를 도출하며 위해성 자료에 통합 노출 시나리오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노출 시나리오는 어디에 활용될까요? 노출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자료 중 하나인 위해성 자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하여 전생의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또한 화평법 제2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화평법 별지 제25호 및 26호 서식인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위해성 정보를 작성할 때 노출 시나리오에 기술되어 있는 취급 조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해도를 통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한 노출 시나리오는 공급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위해도가 통제되는 취급 조건 및 안전성 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본 회차에서 설명드릴 노출 시나리오 예시 파일의 작성 항목은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크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였으며 노출 평가 수행을 위한 필요 항목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출 시나리오의 작성 항목은 노출 시나리오 기본 정보, 환경 노출 정보, 작업자 노출 정보, 소비자 노출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시나리오 입력 범주에는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노출 시나리오 제목, 업체 코드, 단계 구분, 물질의 용도,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와 환경, 작업자,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유형 정보인 환경 배출 범주, 공정 범주, 제품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입니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또는 해당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이나 제품을 생산, 사용, 적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의 배출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환경 노출 평가 모델인 한국형 다매체 동태 모형 심플박스 코리아 버전 2 구동에 필요한 변수인 화학물질의 사용량, 1년 중 배출 일수, 하수 처리 시설 사용 여부, 사업장 규모 배출량 또는 배출 개수 정보를 작성합니다. 배출량 정보가 없는 경우 이후 배출 개수 확인을 위하여 주요 분류 체계와 산업 분류 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작업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입니다. 작업자 노출 평가에서는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화학물질 또는 해당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이나 제품을 취급할 때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양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작업자 노출 평가 모델 중 에세토 TRA 버전 3.1 구동에 필요한 변수인 물질의 사용 구분, 물리적 상태, 분진 발생 정도, 작업 시간, 작업 장소,
국소 배기장치 및 환기장치 사용 여부, 작업자 보호구 정보, 혼합물 정보, 국소 배기장치에 의한 경피 노출 저감 여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에서는 소비자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비자 노출 평가 모델 중 에세토 TRA 버전 3.1 구동에 필요한 변수인 제품의 하위 분류, 제품 내 물질 함량 비율, 제품 사용 시간, 제품 사용 횟수, 제품 사용량, 피부 접촉 면적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의 경우 케이크회사에서 16개 제품군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본값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 분류를 제외한 입력한 항목은 공란으로 두어도 케이크회사에서 노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출 시나리오 예시 파일을 활용하여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시나리오 예시 파일 활용 안내는 예시 파일 다운로드, 노출 시나리오 검색, 노출 시나리오 예시 수정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노출 시나리오 예시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예시 파일은 2020년 노출 시나리오 작성 지원 사업의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케이크회사 버전 3.2에 업로드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제품군에 대하여 총 59개 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예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시 파일은 케이크회사 안내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관련 게시판 게시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제품군 및 업종별 예시 검색입니다. 예시 파일은 노출 시나리오 검색 파트와 노출 시나리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출 시나리오 검색 파트에서 물질이 사용되는 제품군과 사업장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선택함으로써 사업장과 유사한 노출 시나리오 작성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품군을 활용하여 노출 시나리오를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 사업장에서 물질 A를 잉크 생산 시 용제로 사용한다면 노출 시나리오 검색 파트에서 제품군의 필터를 클릭한 후 검색란에 잉크를 입력합니다. 검색 필터에서 잉크 및 토너 제품군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클릭하여 잉크 및 토너 제품군과 관련된 노출 시나리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이용하여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는 통계 분류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적힌 업종 표준산업 분류에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회사는 제10차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활용하므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의 차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통계 분류 포털에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류 포털 홈페이지에서 KSIC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검색의 분류 내용 보기 해설서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산업을 단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사업장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인쇄잉크 제조업체라면 차수를 10으로 선택한 다음 C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계분류 포털에서 확인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이용하여 노출 시나리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노출 시나리오 검색 파트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코드 필터를 클릭하고 검색란에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인쇄잉크 제조업과 관련된 노출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출 시나리오 검색 파트에서 제품군 또는 한국 표준 분류 코드를 이용하여 찾은 노출 시나리오를 사용자의 취급 조건에 맞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크회사 노출 시나리오 양식을 케이크회사 안내 홈페이지 자료실 프로그램 관련 자료 게시판에 5번, 케이크회사 프로그램 내 노출 시나리오 엑셀 양식,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 공란 게시글이나 케이크회사 프로그램 내 보고서 목차 중 노출평가 화면에서 시나리오 입력 양식 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노출 시나리오 예시 파일에서 찾은 참고할 노출 시나리오 E127셀부터 AR 132셀까지 범위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그 다음 케이크회사 노출 시나리오 양식을 열어 복사한 노출 시나리오를 노출 시나리오 제목 바로 밑 셀인 CO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항목별로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래 사업장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입력 범주입니다. 노출 시나리오 제목은 해당 노출 시나리오에서 포함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업체 코드는 실제 사업장 명이 아닌 가나다와 같이 임의로 코드화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예시 파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은 물질 A를 포장지용 잉크를 생산할 때 용제로 사용하며 착색제 등과 단순 혼합함으로 단계 구분은 혼합물 조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도는 48 용제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용도의 구체적 설명에는 물질 A의 용도인 포장지용 잉크 생산 시 용제로 사용을 입력합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코드는 앞서 가 사업장이 통계분류 포털에서 확인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코드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과 예시 내용이 동일하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환경 배출 범주입니다. 가 사업장에서는 물질 A를 용제로서 화학 반응 없이 착색제, 점도 조절제 등과 단순 혼합하여 잉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혼합물의 혼합 조제에 해당하는 환경 배출 범주 ERC2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에 이미 선택되어 있는 ERC2와 동일하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정 범주는 다음에 다룰 3. 작업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에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범주입니다. 물질 A를 사용하여 만든 잉크 제품 중 스탬프 패드용 잉크 제품은 소비자 제품으로 판매되어 소비자 노출이 우려되므로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제품 범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 범주 중 PC18 잉크 및 토너와 가장 유사하므로 PC18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2.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입니다. 주요 분류 체계는 화학물질의 사용 형태와 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구분한 것으로 예시는 비분산적 사용으로 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특정 근로자가 해당 물질과 접촉하게 되는 공정 내에서의 사용을 나타내는 코드 3을 사용했습니다. 가 사업장 또한 물질 A를 취급하는 공정 중 작업자가 원료를 투입하고 수송 및 포장하는 작업에서 물질 A와 접촉하게 되므로 예시와 동일한 코드 3을 활용합니다. 산업 분류 체계는 물질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려할 만한 배출이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환경인지, 예를 들면 화학산업 환경인지, 개인 가정 환경인지, 공공영역 환경인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잉크를 생산하는 가 사업장의 경우 가장 근접한 산업 분류인 14, 페인트, 라커 및 니스 광택 산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예시와 동일하므로 별도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의 연간 사용량은 톤 단위로 입력합니다. 가 사업장의 경우
물질 A를 단일 물질로 수입하여 1년에 약 150톤에서 200톤가량 사용하므로 최대 사용량인 200톤을 입력합니다. 이때 숫자 200을 입력합니다. 1년 중 배출일수입니다. 1년 중 배출일수에는 대상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일수 또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조업일수를 작성합니다. 배출일수 정보는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표,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 및 신고 증명서 등에 신고한 사업장의 연간 조업일수를 참고할 수 있으나 작성물질과 관련된 사업장 취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업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350일 가동할 예정이나 물질 A를 취급하는 공정은 연간 250일 가동할 예정이라면 노출 시나리오 DB에는 250으로 입력합니다. 하수 처리 시설 사용 여부입니다. 사용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가 인근 지역의 하수 처리 시설인 STP와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물질 A를 사용하는 공정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하수 처리 시설로 물질 A가 유입되지 않으므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규모 배출량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배출량 정보는 환경 배출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인자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동안 환경, 즉 대기, 담수,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총 배출량 또는 배출 계수를 입력합니다. 배출을 예측하는 방법은 이유 배출 계수를 활용하거나 환경부 고시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방법을 활용하여 배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당해연도 배출량 조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으며 자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배출량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사업장의 경우 물질 A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 지침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대기로의 배출량은 연간 10.006kg이며 담수와 토양으로의 배출량은 없었습니다. K캐사 양식에는 배출량 단위가 톤/, 이어이므로 단위를 환산하여 대기 배출량은 0.010006, 담수와 토양 배출량에는 각각 0을 입력합니다. 사업장 규모 배출 계수는 배출량 정보가 없는 경우 활용하는 인자로 지금처럼 배출량 정보가 있을 경우 배출 계수 정보는 예시 파일과 같이 공란으로 유지합니다. 3. 작업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입니다. 작업자가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은 사업장마다 각기 다르므로 노출 시나리오 작성 예시와 실제 사업장의 취급 조건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취급 조건 중 사용자는 작성하고자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단위 공정과 각 단위 공정에서의 공정 설명 및 물질의 상태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단위 공정별로 작업 장소와 환기 장치, 국소 배기 장치 사용 여부, 작업자 보호구 정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업장에서 물질 A를 취급하는 조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업장은 물질 A를 취급하는 모든 공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사업장의 공정 흐름도, 대기 배출 시설 또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 신고 증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공정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고 및 투입 공정입니다. 가사업장은 물질 A를 드럼 형태로 수입하여 그대로 옥내 저장소에 보관한 후 별도로 계량하지 않고 드럼에 있는 물질 A 전량을 작업자가 용해조에 직접 투입합니다. 두 번째, 배합 공정입니다. 투입한 용제는 착색제와 1차로 배합하며 1차 배합이 완료된 후 작업자는 다른 화학물질 등을 추가로 첨가하고 용해조의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2차 배합을 합니다. 작업자는 색상 및 점도 확인을 위하여
배합 중간에 샘플링을 수행하고 배합이 완료되면 혼합물은 용해조에서 분산기로 배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세 번째, 분산 공정입니다. 분산기는 밀폐된 설비로서 분산이 완료된 물질은 별도 저장 탱크에 보관되며 샘플링 결과에 따라 분산기로 재투입됩니다. 네 번째, 포장 공정입니다. 저장 탱크에 보관된 혼합물은 배관을 통해 자동 포장 시설로 이송되며 캔으로 포장됩니다. 공정도에서 물질 A를 취급하는 세부 공정을 확인하였다면 각 공정별로 공정 범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공정 범주 선택이 어렵다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해설서 2017의 214쪽과 215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정 설명 작성과 공정 범주 선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시나리오 예시의 작업 공정과 가사업장의 공정을 각각 비교하면 공정 진행 순서는 유사하나 상세 공정 내용은 일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고 및 투입 공정은 화학물질을 포대로 입고했던 예시와 달리 가사업장은 드럼 형태로 포장된 원료를 입고합니다. 따라서 공정 범주는 예시집과 동일하게 PROC 8B가 가사업장과 가장 유사하므로 그대로 활용하고 공정 설명은 드럼 형태로 입고된 물질은 그대로 옥내 저장소에 보관한 후 별도로 계량하지 않고 드럼에 있는 물질 A 전량을 작업자가 용해조에 직접 투입으로 수정합니다. 두 번째, 배합 공정은 밀폐된 조건에서 수행하는 예시와 달리 가사업장은 작업자가 배합 중간에 용해조를 개방하여 원료를 투입하고 샘플링하는 등 간헐적 노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정 설명을 용해조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배합하나 배합 중 원료를 추가적으로 투입 및 샘플링을 수행으로 수정합니다. 공정 범주 또한 밀폐된 회분 공정인 PROC 3에서 간헐적 노출이 있는 회분 공정 PROC 4로 수정합니다. 세 번째, 이송 운반입니다. 예시의 경우 배합된 원료를 이동형 탱크에 담아 이동형 탱크를 분산기로 이동시켜 분산기에 투입하는 반면 가사업장은 용해조에서 밀폐된 이송 배관을 통해 분산기로 이송합니다. 따라서 공정 범주는 PROC 8A에서 PROC 8B로 수정하고 공정 설명 또한 용해조에서 밀폐된 이송 배관을 통해 분산기로 이송으로 수정합니다. 네 번째, 분산 공정입니다. 가사업장은 예시와 달리 밀폐된 분산기에서 분산이 이루어진 후 배관을 통해 밀폐 조건의 저장 시설로 이송되므로 공정 설명을 밀폐된 분산기에서 분산이 이루어진 후 배관을 통해 밀폐 조건의 저장 시설 이송으로 수정합니다. 공정 범주 또한 개방된 회분 공정에서의 분산을 의미하는 PROC 5에서 밀폐된 회분 공정인 PROC 3으로 수정합니다. 다섯 번째, 이송 운반 공정입니다. 예시 파일은 분산된 원료를 용기에 담아 작업자가 포장시설로 이송하는 반면 가사업장은 분산된 원료가 저장 탱크에서 밀폐된 이송 배관을 통해 자동 포장시설로 이송되므로 공정 범주는 PROC 8A에서 PROC 8B로 수정하며 공정 설명도 저장 탱크에서 밀폐된 이송 배관을 통해 자동 포장시설로 이송으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공정입니다. 가사업장은 예시집과 달리 자동 포장 설비를 이용하여 캔에 포장하므로 포장에 대한 공정 설명을 소형 용기의 자동 주입 포장으로 수정합니다. 공정별 공정 범주를 살펴보면 조립, 포장, 검사 공정에 PROC 9가 가사업장과 가장 유사하므로 해당 항목은 수정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이렇게 공정범주와 공정설명을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였다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작성 항목에 대해서도 예시 파일과 실제 사용 조건을 각각 비교하여 사업장의 취급 조건을 반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혼합하는 공정의 각 세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 공정에서 물질 A는 사업장의 산업 공정에서 숙련된 작업자가 잘 관리된 장비로 취급하며 해당 공정에서 물질 A는 액체 상태이므로 사용 구분은 예시집과 동일하게 산업용을 선택하고 물리적 상태는 액체 기체를 선택합니다. 이때 혼합물 내 물질 A의 조성은 약 60에서 80%이므로 혼합물 조성은 25% 초과를 선택합니다. 만약 물질 A가 고체라면 분진 발생 정도를 추가로 선택해야 합니다. 분진 발생 정도는 플라스틱, 펠렛과 같이 가루날림이 없는 고체라면 비분진성 고체, 소금, 설탕과 같은 큰 결정으로 가루날림이 적다면 소량의 분진, 탈크, 흑연 정도의 흩날림이 있다면 보통의 분진, 시멘트 가루, 밀가루, 석고, 동결건조 분말과 같은 다량의 가루날림이 발생한다면 다량의 분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 사업장은 배합을 위하여 용해조를 하루에 12시간 정도 가동하지만 작업자가 원료를 투입하고 샘플링을 하는 등 작업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시간은 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5시간가량 되므로 작업 시간은 4시간 초과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작업 장소, 국소배기 장치 및 환기 장치 사용입니다. 가 사업장은 용해조가 실내에 있어 작업자들이 실내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고 용해조 상부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또는 휘발성 유기용매 등을 대기 배출 시설로 이송하므로 작업 장소는 실내, 국소 배기 장치 사용은 있음, 환기 장치 사용은 자연 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구 정보입니다. 가 사업장의 배합 공정 담당 작업자가 방독 마스크와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물질 A를 취급한다면 각 보호구의 효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구 효율은 보호구의 안전인증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 배합 공정에서 작업자들이 착용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서 또는 제품 안내서를 보면 호흡용 보호구와 장갑 효율이 각각 95%, APF 2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 파일의 효율을 95%, APF 20으로 적용합니다.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입니다. 대상 물질이 제품으로 생산되어 소비자 노출이 발생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소비자 노출 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4.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평법 제3조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이 화평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장에서 물질 A를 이용하여 스탬프 패드용 잉크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파일에는 잉크 제품의 소비자 노출 시나리오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에는 1. 시나리오 입력 범주에서 선택한 제품 범주에 대한 하위 분류와 제품 내 물질 함량 비율, 제품 사용 시간, 제품 사용 횟수, 제품 사용량, 피부 접촉 면적 항목을 입력합니다.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는 작업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와 달리 하위 분류 항목만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따라서 하위 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작성 항목은 공란으로 두어도 케이크회사에 업로드 가능하며 케이크회사에 기본값이 내장되어 있는 16개 제품군의 경우 하위 분류만 입력하여도 노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에서 물질 A를 이용하여 만든 스탬프 패드용 잉크 제품의 제품 범주는 PC18의 잉크 및 토너, 하위 분류는 잉크 및 토너에 해당합니다.
제품 내 물질의 함량은 제품 정보를 확인 시 최대 25%가 함유되므로 0.25를 입력합니다. 다음 작성할 항목은 제품 사용 유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가 사업장의 경우 자사 스탬프 패드용 잉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 패턴 분석 결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품 사용 시간은 횟수당 5분 미만이므로 5를 입력합니다. 제품 사용 횟수는 주 3회 사용하므로 3을 입력합니다. 제품 사용량은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가 사업장에서 제품 기능 및 안전성 시험에서 확인한 권장 사용량인 2를 입력합니다. 피부 접촉 면적은 권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구 노출과 흡입 노출은 발생하지 않고 피부 노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학물질이 피부에 접촉되는 면적이 10손가락 정도라면 10손가락 면적에 해당하는 10.6을 입력합니다. 시나리오 입력 범주부터 환경 노출 평가, 작업자 노출 평가,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까지 사업장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 후 파일을 저장합니다. 수정한 케이크회사 노출 시나리오 DB는 케이크회사에 업로드하여 보다 쉽게 노출 평가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출 평가 및 안전성 확인 방법은 동영상 교육 6차 시와 7차 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